내년과 내후년 1%대 성장률 등 우리 경제의 어두운 전망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도 동시에 감소한 걸로 나타나면서 일본식 장기 저성장, 장기 불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한 달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내린 건 경기 침체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도 문제지만 수출과 내수 부진이 심각해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게 먼저라고 본 겁니다. 3주 전 윤석열 대통령은 장밋빛 경제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막상 취임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1.9%, 다음해 1.8%로 낮은 성장률을 유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과 저성장 터널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AI라든지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신산업의 경쟁력을 가지면은 일본의 경험을 답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정책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결과적으로 장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실효성 있는 첨단 산업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내수 부진의 트럼프 리스크까지 내년 경기 전망도 안팎으로 밝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박정호 명지대 실물투자 분석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에 리포트로도 좀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느 정도로 침체돼 있다고 보시나요?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산업 동향 통계 결과를 보면요. 지난 5월 이후 소비, 생산, 투자 이 세 가지 경제 활동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명 트리플 감소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가 좀처럼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담보했던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 정부 지출에 의존해 왔다는 점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였는데 1%대로 주저앉았고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정부가 직접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 정부 지출마저 감소한 상황이 돼버리면 네. 좀처럼 경제 활로를 모색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한국은행이 적절한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연준과 비교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중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선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준은 앞으로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확정적 증거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도적인 금리 인하를 한 데 반해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 중반대의 물가지수를 확인하고 나선 뒤에야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금 시기를 좀 늦춘 게 좀 지금의 경기 침체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동의를 좀 하실까요? 사실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라서 어떤 것을 보고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는 더 부정적인 기조로 바뀌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국면에서 기지개를 피기 시작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낮춘 데 이어 오늘 또다시 암울한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 3대 축이라 불리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걸로 나타난 겁니다. 5개월 만에 또 이런 지표가 나온 건데 체감은 숫자보다 더 나쁩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폐업하고 있고 연말 특수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듯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다시 경제가 부정평가 1위로 집계되기도 했는데 첫 소식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8천여 개 업체가 들어서 있는 인천 남동산단. 금속 연마기 같은 산업기계를 만드는 업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약 물량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0대는 팔지 않았나 싶어요. 작년에는 2대 팔았고요. 요거 끝나면 이제 없어요. 또 사정이 안 좋으니까 또 발주를 많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돈을 못 버니까 뭐 직원 월급 주기도 좀 그렇고 월세도 내야 되고 대출을 받아도 더 이상 이제 나올지 않을 정도로 받았어요. 인근 전통시장에선 연말인데도 발길이 뜸합니다. 옛날에는 밑에 좀 김장철 되면은 이 시장 통로가 진짜 많이 찼어요. 지금 없잖아요, 사람이. 여전히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만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몇만 원 들고 나오면 다 쓸 것도 없다고 하시니까. 통계청은 오늘 지난달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트리플 감소는 5개월 만입니다. 손에 쥔 돈이 줄어든 데다 따뜻해진 날씨에 옷이나 화장품, 가전제품 소비는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건설 관련 생산은 6개월째 내리막인데 이렇게 긴 기간 줄어든 건 16년 만입니다. 건설 기성도 전월비로 6개월 연속 감소이고 동월비도 6개월 연속 감소여서 건설 기성 건설업 쪽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내년 경기 둔화 우려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여파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고 특히 수출이 크게 휘청일 걸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오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내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두 차례 연속 금리 인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달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이달엔 동결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을 깬 깜짝 인하였습니다. 한은이 2번 연속 금리를 내린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있던 수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수출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두 차례 연속 인하에 이어 내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3개월 안에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본 금통위원은 지난달 1명에서 이달 3명으로 늘었습니다.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금통위 회의에선 유상대 한은 부총재가 인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은 집행부에서 소수 의견이 나온 건 20년 만인데 두 차례 금리 인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최근 1,400원 수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데다가 4분기 주춤해진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이 다시 자극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